남아선호 현상은 옛말이 된 대한민국은 최근에 여아를 선호하는 1위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 미국에서는 남녀 선호를 넘어서서 똑똑한 아이를 골라 낳는 기이한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배아의 IQ를 미리 예측해서 똑똑한 아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생명윤리와 사회적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똑똑한 아기를 향한 집착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스타트업들이 여러 배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IQ 예측치를 측정해 어떤 배아로 시험관 시술을 할지 예비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성별 선택을 넘어서 미래 자녀의 지능 수준까지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모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적 특성상 고학력, 고소득, 기술 전문가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험관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가 여러 개의 배아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각 배아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IQ 예측 모델을 적용합니다. 검사 결과 각 배아별로 예상 IQ 수치가 나오면 부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미래 자녀의 지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비스의 비용은 스타트업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저렴한 곳은 $6,000,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가장 비싼 곳은 $50,000, 우리 돈으로 약 $7,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큰 비용 차이는 검사의 정밀도, 분석 범위, 추가 서비스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측과 상세한 분석을 원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7,000만 원이라는 최고 비용은 일반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실리콘밸리의 고소득 기술 전문가들에게는 투자할 만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스타트업이 이 분야에 진출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기에는 소수의 호기심 많은 부부들이 이용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첫 자녀를 가지려는 30, 40대 고학력 부부들이 주요 고객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향후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부모의 선택권과 기술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태아의 유전적 질환을 미리 검사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IQ 예측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가는 우리는 이미 교육, 영양,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아이에게 최고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유전자 선택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료진들도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과학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다양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통계 유전학자는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똑똑하고 성공했으며 좋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제 그들은 능력이나 성공을 자녀에게도 유전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셈이라고 말하며 이런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실리콘밸리의 엘리트 문화와 결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학자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생명과학법 학센터장은 이것이 공정한가? 라고 반문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유전적으로 우월한 계층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고 나머지는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건 공상과학 소설과 같다고 표현하며 이 서비스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평등과 공정성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서비스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개발자들조차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Q 예측 모델을 개발한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실제로는 약 3,4점 정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녀를 천재로 만들 수는 없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기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3, 4점의 IQ 향상은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 대비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가능성입니다. 한 전문가는 가장 높은 IQ를 가진 배아를 선택하는 것은 동시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이 가장 높은 배아를 선택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높은 지능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즉, 똑똑한 아이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유전자 과학 수준으로는 이런 복잡한 상관관계를 완전히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단일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유전자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환경적 요인도 지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배아 단계에서 몇 개의 유전자 마커만으로 미래의 IQ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 과학 기술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과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부모들의 심리적 욕구와 실리콘밸리의 기술, 만능주의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가져올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계층 격차의 심화입니다. 현재 서비스 비용이 최대 7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은 오직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태생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기존의 교육 격차를 넘어서 유전적 격차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처럼 이미 고학력, 고소득층이 집중된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가 확산된다면 사회적 이동성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과거 우생학적 사고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생학은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사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번식을 장려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하려 했던 극단적 이념입니다. 물론 현재의 서비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강제적 우생학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수한 유전자를 선호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확산될 경우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윤리적 쟁점은 태어날 아이의 권리와 자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유전적 특성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아이의 자연스러운 발달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IQ라는 특정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선택이 아이에게 과도한 기대와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FDA는 의료기기나 약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만 이런 예측 서비스는 규제 범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스타트업들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의 정확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과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 공백이 서비스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배아의 유전자 조작이나 선택에 대해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엄격한 윤리 심사와 규제하에서만 관련 연구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국제적 차이는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생명윤리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관련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과학계에서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과 기술 혁신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적 특성상 강한 규제보다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향후 이 서비스의 확산 속도와 사회적 영향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최근 남아선호에서 여아선호로 변화한 독특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유전적 질환을 검사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IQ 예측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 지향적 문화를 고려할 때 이런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상당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의 의료 규제 시스템과 보수적인 생명윤리 관점을 고려할 때 미국만큼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남아선호 현상이 강했던 만큼 성별을 넘어선 능력 중심의 선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질 높은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런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들은 이미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예측 정확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점차 감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영향도 커질 것이므로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더욱 대두될 것입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분석의 정밀도는 계속 향상될 것이지만 인간의 복잡성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현재는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된 현상이지만 점차 다른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성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반대 목소리도 더욱 조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런 기술의 적절한 활용 범위와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서비스의 확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 인재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능이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면 교육의 역할과 방법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능과 재능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IQ라는 단일 지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다른 중요한 능력들을 간과하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유전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